오늘은 병진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은 양에 속하고 태양화라 그럽니다. 아주 큰 불이에요. 태양,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아주 큰 불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해요. 그리고 이 병화는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그런 기운을 타고났다고 해서 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이 생명과 같은 큰 우주 만물의 광명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라든지 성직자라든지 교육가라든지 이런 그 성향의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술이나 또 예술 화려하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아주 화려한 직업에 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화는 염상격이라는 거다. 염상격은 뭐냐?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정열적으로 불태워버린다 이겁니다. 아주 열정적인 겁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행적으로 병화는 심장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 심장. 심장에서 뭐가 나오냐? 양보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양보심. 그러니까 병화는 뭐냐?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그게 병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는 밑에다 진을 깔고 앉았습니다. 진은 용띠입니다. 용띠는 이제 5개가 있어요. 갑진, 경진, 무진, 임진, 병진. 그 5개 용 가운데서 빨간 용이라고 해가지고 5개 용에 비해서 제일 기운이 약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에 맞은 용이에요. 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한 거예요. 불에 맞은. 제일 강한 거는 임진, 경진이고요. 그래서 이 병진은 밑에다가 식신을 깔았습니다. 이게 암장의 무을개입니다. 무을개. 이 무토는 뭐가 되느냐? 화생토 식신이 됩니다. 요거는 정인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 수국화가 돼. 정관이 돼요. 식신과 인수와 관을 깔고 있어요. 아주 반듯하고 학술적이고 그리고 표현력이 좋고 일주로 말하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바르고 학술적이고 독수하고 그리고 표현력 좋고 은영력 좋고 겸손하고 그래서 성격은 병진날에 태어난 사람이 일주로는 아주 반듯한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생도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생활력도 강합니다. 응용도 강하고 창의력도 있고 표현력도 좋고 그리고 인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수국화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반듯하고 모범적이에요. 그래 일주로 보면은 교육계통에도 되고 관직으로 나가도 되고 그리고 사업도 할 수가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이라고 하는 거는 포태법상으로는 뭐가 되느냐? 포태법상으로는 진은 이 포태는 화니까 양포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포태, 양생, 욕대, 관, 왕궁에 해당이 된다. 왕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화는 요 해에서부터 돌아갑니다. 해에서부터 포태, 양생, 욕대, 대궁입니다. 대궁.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병진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좀 여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여려. 좀 뭐라고 할까? 좀 연약한 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위기에 약합니다. 분위기에 약합니다. 요게 하나의 약점입니다. 장점도 되고 남녀관계라든지 어떤 구매 충동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든다면 삼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삼재가 들어오면은 본인의 판단과 관계없이 오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정상적인 아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나타날 때가 바로 불운이 되는 겁니다. 불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리 원칙에 충실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오판을 방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팔자라고 할까 운명이라고 할까, 나쁜 운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오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판하게 돼 있어요. 역학은 이 주기율이거든. 주기율 역할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요 병진 날에 태어난 사람이 목이 들어왔다. 목이 들어오면 목생화니까 학술 교육 아닙니까? 그 경부 목생화가 들어오면, 인수가 들어오면 바로 재물은 나가는 거예요. 재물. 뭐가 하나 들어오면 뭐가 나쁜 겁니다. 그럼 재물에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목이 들어오면 목생화. 같은 화가 들어왔다. 같은 화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비견비겁이에요. 협조자도 생기고 도둑놈도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비견겁이 들어오면 좋고,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오판에서 재산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토가 들어왔다. 화생토거든요. 그 식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식신상관. 두뇌가 명석하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근간의 기초가 마련돼요. 금이 들어왔다. 금이 들어왔다. 금이 들어오면 화극금.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언제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남자들한테 물었을 경우에, 남자는 재년이 들어올 때 장계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년. 재년. 그 다음에 임이 들어왔다. 임은 관한이니까 명예운이 좋고 관직 승진이 좋은 거예요. 여자 사주에 언제 시집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관년이 들어오면 시집 갈 때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혼인 같은 거 보면 항상 쌍안이가 져요. 내내 신랑감이 없다가 한꺼번에 두세씩 막 들어옵니다. 이게 혼기가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임년이 되면 관년이 들어오면 그렇게 남자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가 시집갈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이게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10년 주기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화토금수에서 좋은 게 4년 있고 안 좋은 게 4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4년 때 재물을 모으고 안정을 해놓고, 운이 나쁠 때를 대비해서 그때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이 나쁠 때 또 씨를 뿌리고 또 준비를 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이치와 똑같아요. 그런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목화토금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주에 목화토금수에서 무슨 오행이 좋으냐,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걸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체라 그러고 몸이라 그러고, 운이 바뀌는 걸 용이라 그래요. 용.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안의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슴살이가 있으면 머슴들이 일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살림살이. 그래서 병화도 마찬가지로 사주는 진술중미, 여기에 사고라를 쓴다. 진술중미는 화한테는 토가 전부 뭐가 됩니까? 식신이 돼요. 식신이라는 건 재를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두뇌 명석하고. 그래서 식신 생재가 있으면은 거의 사주를 추명할 때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진이 들어올 때는 이건 무슨 기운을 보느냐, 좋긴 좋지만은 목의 기운으로 봐야 됩니다. 목의 기운. 토이면서 목의 기운. 왜냐면 3월이니까. 미는 뭐냐, 여름의 기운으로 봐야 돼. 6월이니까. 그럼 신강사주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순이 들어왔다. 이렇게 순이 들어오면 진술상충이 됩니다.
이 진술상충이라고 하는 건 창고가 되기 때문에 창고문이 열리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술충이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럼 병진일에 수로를 맞게 되면 진술상충에 식신경이 되기 때문에 부자사주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축이 꼈다. 축진하면 이게 수국화 관직도 됩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도 좋고, 식신도 좋고, 관운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충이 빼놓고 이제 오행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이 들어왔다. 교육과 사주예요. 뭐가. 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비견 비겁 아닙니까? 신강사주예요. 이런 신강사주 뭐가 들어오면 좋습니까? 재가 들어와야 좋고, 재가 들어오면 좋고, 식신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금이 들어왔다. 화가 금 아닙니까? 화생토 토생금. 큰 부자예요. 근데 여기가 또 금이 있다. 그건 소문난 부자예요. 여기가 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화생토의 토가 수는 뭡니까? 이거는 수가 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 관직인데 수인 경우에는 여기가 뭐냐? 해가 들어왔다 그러면 진해가 원진이 됩니다. 원진. 그러면 원진살이 있으면은 부모군과 원진이 있으니까 독립심이 많은 겁니다. 독립심. 그게 관직은 수가 관이거든요. 관. 그럼 원한이 있는 직업, 검사나 판검사, 경찰관 이런 쪽으로 나가면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다 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신자진 수가 돼요. 물천지가 됩니다. 물천지가 돼요. 그럼 관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주는 신약사주가 되는 거죠. 이 화가. 그러나 다른 신약사주보다도 병화는 태양화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국화를 당해도 그렇게 약한 그런 기운 작용을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삼재를 보는 건 뭐냐?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연지. 그래서 오늘 삼재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재. 인호술생, 호랑이, 말띠, 개띠, 인호술생. 인호술생은 언제가 삼재냐? 신유술이 삼재입니다. 신유술. 그 다음에 신자진은 인묘진이 삼재입니다. 인묘진. 사유축생은 해자축이 삼재입니다. 해자축은 사유축. 해묘미는 사오미가 삼재입니다. 사오미. 사유축은 해자축이 삼재입니다. 해자축. 해묘미는 사오미가 삼재입니다. 사오미. 요 삼재를 아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술, 진, 축, 미 아닙니까? 이 호랑이, 말띠, 개띠에는 요 끝자가 신유술이 삼재가 되는 겁니다. 신유술. 같은 술자예요. 신유술. 신자진은 인묘진, 요 진짜 똑같은 인묘진. 사유축은 해자축, 해묘미는 사오미. 요게 삼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삼재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신강사주는 삼재 때 행재수를 하는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통 신약사주가 삼재가 들어오면 재산에 대한 손실, 관제, 구설, 교통사고, 질병을 얻게 되는데 그 삼재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38세부터 41세 들어오는 삼재가 악삼재입니다. 악삼재예요. 요때 들어오는 삼재가 되면은 한창 젊은 시절에 어떤 재투자를 하게 되거나 사업을 벌리거나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하게 되거나 이런 변화 시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를 잘 넘겨야 돼요. 그래서 삼재에서 실수하고 망하고 실패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몇 년이 갑니다. 평생 말년까지 이 삼재 때 고생을 하는 수가 있어요. 운이 나쁘면은. 그러나 대운이 좋으면은 바로 회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후유증은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연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풀 때는 일주를 가지고 볼 때 이 일주를 연지로도 놓고 한번 풀어보는 방법도 좋은 여러분들에게 사주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병진연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병진에 대한 특징을 왜냐 연이라고 하는 건 사주의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일주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렇게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